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직접 완벽한 체제 보장을 해주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김영철 북한의 핵심 실세 통전부장이 미국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이게 어디까지 미북 정상회담 진척이 됐는지 그 얘기를 쭉 나누고 있었는데요. 지금 6분 얘기가 거의 최종 조율 단계다. 9분은 넘었다. 뭐 이렇게 가는데 정태근 의원만 에이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홍 박사님. 네. 만두로 친다면은 만두 피는 다 만들어 놨는데 예. 그 속에 뭐 여러 가지 들어가잖아요. 근데 뭐 야채나 뭐 이런 건 돼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고기잖아요. 꽁고기로 하느냐, 돼지고기로 하느냐, 소고기로 하느냐. 미국은 꽁으로 하자, 북한은 소고기로 하자 뭐 이러는데 그거 전혀 타협이 안 되지 않았나. 만두 삶게 틀렸네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무 뭐 회담을 안 해도 6월 10일에 만나서 그냥 겉을 씌울 수는 있는데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CVID를 완전히 받을 거냐, 임의 사찰을 받을 거냐, 또 프론트 로딩이라 그래서 완전한 신고, 그 다음에 우라늄 농축 그 프로그램도 포기하고 신고하고 폐기해야 된다. 그 다음에 ICBM과 핵물질을 이전해야 된다. 그 6월 12일 이후 3개월 이내, 9월 중순까지 3개월 이내에 ICBM 일부를 옮겨야 된다. 적어도 그것만 결정하고 만나도 그다음에, 사실은 굉장한 성과네요. 그럼요. 근데 그거는 아직 합의 안 됐다고 좀 보는 거죠. 그게 합의가 아직 안 된 거다. 그거는 합의 안 돼.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건 서로가 알고 있지만 그거를 어떻게 시간표를 짜고 이렇게 하는 거를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아직 그 보름 정도 남은 건 시간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완벽한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을 하겠다니 공개적 발언 의도를 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들어보시죠. Najib that he in return would receive economic help from America in the form of private sector businesses, knowledge, know-how. He wanted security assurances from the world. Absolutely the case that it is our intention to achieve an agreement that would be put before the United States Senate. That's our goal. 자, 경제 지원 관련해서는 2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지요. 김정은 위원장 행복할 것이에요. 나 북한을 아주 경제적으로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폼페이오는 북한이 CVID를 하면 핵을 완전히 걷어내면 그런 얘기죠. 뭐 그러면 완전한 체제 보장. 완전한 체제 보장 이런 말 처음 들어봐요. CVID라는 말은 사실 이 개런티로 하나 뒷글자만 바꾼 건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안전보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제공 방안을 김 위원장과 논의한다는 거예요? 네, 논의하고 이게 정말 합의 성공하면 폼페이오 저 얘기는 김정은이 솔깃할 만한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저 얘기를 듣고 이제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걸 공개적으로 저게 뭐냐면은 상원 가서. 이를테면 불가침 조약 같은 거를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엔 북한이 불가침 조약만 맺어주고 의회의 비준만 받아주면 다 포기하겠다 그랬어요. 그거를 이제까지 그 북핵을 저렇게 키워가지고 완전 산더미 같이 된 건데 그런데 핵심 중에 핵심이 북한은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 왜냐하면 행정부가 약속해도 어긴다. 그러니까 의회. 뭐 이를테면 뭐 기후협약 체결하고 비준 상원에서 부결하고. 베르사유 조약도 윌슨 대통령이 체결했는데 거부하고 솔트2도 거부하고. 그러니까 뭐 행정부가 얘기하고 의회가 비준까지 받아달라. 근데 폼페이오가 또 제가 놀란 게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볼튼도 조약 형태를 고려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진도 많이 나간 거네요. 그러니까 미국도 나름대로 북한하고 여기서 대판 붙어가지고 깨지면 우리만 손해니까 이번에 한번 해줘 보자. 저거는 상당히 진지한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조약 형태로도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좀 가능성이 이제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뭐 정밀 타격 얘기도 나왔잖아요. 뭐. 정밀 타격. 지금도 트럼프 코피 전략인지 그건 94년에 정밀 타격이고요. 트럼프는 이제 선제 공격인데 그게 이제 코피 전략인데 코피 전략이 이제 기습 공격을 해서 북한이 보복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치명타를 신속하게 날리고 보복도 못하게 하겠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좀 물 건너간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은 김정은이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이 뭐냐면 만약에 내가 유고 상태가 되거나 북한이 치명타가 생기면 내가 명령을 안 하더라도 자동으로 남한에다 쏴라. 그거 남한에 왜 쏴요 또? 그럼 미국에 가면 태평양이 떨어질지 어디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남한에 주한미군도 있잖아요. 오산 기지에다 쏘겠죠. 남한만 왜? 오산에다 대고 쏘겠죠. 그러나 그러니까 미국이 그냥 선제 공격한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난 죽더라도 무조건 쏴라.
이러니까 북한이 그 무대뽀에는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가는 중이었군요. 그러니까. 아니 북한이 특기가 벼랑 끝 전술이잖아요. 북한의 벼랑 특기가 끝에 가본 적은 없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김정은도 가본 적은 없는데 우리는 94년도에 벼랑에 가봤죠. 예? 벼랑에 떨어져 봤어요. 94년도에 실제로 포격을 검토를 했었으니까요. 아, 그것도 검토는 예, 했었죠. 94년 예. 그때는 카터를 불러들여가지고 교묘하게 이제 카터를 활용해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받고 예, 사찰 예. 받겠다 뭐 이래가지고 넘어갔죠. 제가 홍 박사님 말씀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 우리 홍 그러세요. 박사님은 전문가시니까 조금 선의의 눈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정치를 해서 그렇지 모든 걸 의심하는 눈으로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CVID도 불가능하고 CVIG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체제 보장 개런티도 안 되고 완벽한 이 해체도 안 된다고 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북한에게 대해서 가장 구체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미국 사람이라고 저희가 이제 그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거든요. 이분이 2010년도에 가서 실제로 북한의 핵 상황을 봤지요. 그래서 지금 이 양반이 얘기하는 거는 대략 북한이 200발이 넘는 핵무기를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시는 양반인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완전한 비핵화 하는데 한 15년 걸릴 거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힐 같은 경우가 아침에 이제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완전한 비핵화 불가능하다. 그거 된다고 그러면 내가 거기다가 내기 건다 안 된다고. 아, 그 맥주 한 잔 값도 뭐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사안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걸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완벽한 체제 보장이라는 걸 무슨 상원에서 조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에서 얘기하는 핵심은 지금 김정은 체제를 보장하라는 얘기고 예. 실제로 그 권력이 그 내부에서 어떠한 권력 행사를 하더라도 개입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불가능한 얘기를 뭐하러 그래서 제가 10월 10일 말씀드리고 날 싶은 건 제한적으로 뭐냐면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 얽매이지 말고 가장 높은 수준에서 가장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를 보고 그렇죠, 예, 맞아요. 예. 그 상황이 더 빠그러들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네, 이행 거예요. 과정에서.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양쪽에서는 계속 그 뭐 CVID 얘기하고 네. 체제 보장 얘기하고 근데 정의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모르겠어요, 다른 분은 조금씩 솔직해지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 그렇지 않으면 판 깼죠 벌써. 예. 고은식 교수님. 그러니까 완벽한 CVID든 CVIG든 예.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성을 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합의는 갈 수 둔하는, 있는데 거기에 지금 둔하는 중요한 서로. 것은 예. 미국은 선 CVID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후 CVIG를 해주겠다는 거고 북한은 동시적으로 해야지 무슨 소리냐. 그것도 점진적으로 해야지 어떻게 한 번에 그 문제를 다 폐기도 하고 다 할 수가 있냐. 그렇기 때문에 서부 지금 활극도 이번에 아니고 다 들고 나와가지고 그냥 김영철 그 선언 문제가 방해해서 중요한 거 붙을 수도 아니겠습니까? 없고. 예. 그러니까 김영철이가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가서 네, 맞아요. 그래서 미국 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서로 만족할 수 있느냐.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26일 날 만나서 김정은이가 제일 한 얘기가 뭡니까? 예. 미국이 체제 보장을 해주겠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믿느냐. 그 불안감을 표시했다고 이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폼페이오 얘기대로 우리 CVID 하면은 우리 너 체제 보장해줄게 하는데 그걸 선호 문제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과연 폼페이오와 김영철이가 합의를 이끌어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네요. 차재호 교수님. 예, 저는 뭐 지금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완벽한 체제 보장을 이야기한 부분은 저는 한마디로 노모어 BDA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BDA는 없다. BDA가 뭡니까? 방코델타 아시아라는 겁니다. 2005년도 그러니까 북미 간의 이 지금 핵무기 협상과 관련해서 9.19 공동성명이 발표됩니다. 그때도 사실 상당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체제 보장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런 아주 획기적인 합의를 끝내고 난 뒤에 바로 미 재무성에서 막 하고 있는 북한의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에 그 계좌를 묶어버렸거든요. 당시 혼났어요. 당시 그때 김계관 부상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피가 마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합의를 하더라도 북한이 그러니까 미국이 바로 그 다음날 뒤통수 치듯이 미 재무성에서 이 우리의 계좌를 동결해버리는 이걸 도대체 뭘 믿느냐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사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갖고 있는 거고 이번에 2차 남북 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고영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제일 불안해하는 것은 바로 미국이 어떻게 체제 보장을 해줄 것이냐의 부분인데 사실은 그 2005년도 9.19 공동성명, 94년도 북미 간의 기본협정이었던 제네바 협정, 그리고 이란의 핵협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조약 형태로 미국 의회의 그 보장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다든지 체제 내의 강경파들이 목소리가 득세하면 언제든지 뒤집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런 북한이 우려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미 의회에서 보장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까 우리 정태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 CBID가 가능할까? 미국 북한이 완전히 버릴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 입장에서 더 강한 카드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해보자는 거죠, 지금까지는. 지금 정기랑 교수님도. 그러니까 이게 요지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완벽한 체제 보장이 가능하냐 안 하냐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지금 저는 폼페이오의 발언의 그 취지는 자 CBID 자 우리가 뭐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이런 비핵화를 한다면 체제 보장도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북의 체제 안정을 걱정하는 북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준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속 단계, 신속하면서도 단계적인 비핵화 이 부분과 그다음에 또 북한이 원하는 과도기적으로 체제를 보장해달라 이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절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자 앞서 여러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완벽한 비핵화는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완벽한 비핵화로 가기 위한 상호 간의 그런 절충 이 가능성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그리고 폼페이오 입장에서도 북한 정권이 가장 지금 신뢰하고 있지 못하는 자, 이 정권 끝나고 나면 여전히 우리 체제 안정을 보장받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도 달래주기 위해서 북미 수교라든지 평화협정을 의회에서 비준받는 문제까지도 지금 언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 변호사님. 네, 저는 어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제 완전한 체제 보장까지 끝낸 거 봤을 때는 좀 미국이 더 급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떻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제 북미 회담 취소 선언까지 한 마당에 다시 대화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체제 보장까지 카드를 꺼냈는데 근데 사실 미국이나 북한 입장에서 어차피 서로 못 믿고 있지만은 더 못 믿는 건 북한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다음 대선에서 이제 민주당이 또 정권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또 지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사실 못 믿는 건 북한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일종의 뭐 동시행하자, 뭐 선의하자 이런 말을 하는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좀 먼저 좀 이 체제 보장 카드를 좀 꺼내주기를 좀 기대하는 거 아닌가. 그게 보장이 안 되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좀 어렵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김영철 갔다 와봐야 또 서정훈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폼페이오 저분의 발언의 의미는 두 가지로 보이는데 첫째는 이게 레짐 체인지, 적대시 정책을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런 첫째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리비아 모델 추구하지 않는다. 리비아 모델은 이게 체제 보장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이게 트럼프 모델로 가겠다. 이런 게 두 가지 의미로 폼페이오가 말한 것 같은데 저는 이게 CVIG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이게 국제인권법의 보호 책임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북한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심하게 탄압했다. 대량 학살했다. 그런데 이게 체제 보장해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정 불간섭이 아니고 이게 국제법상 당연히 개입해야 됩니다. 체제가 이게 무너지더라도 이런 이게 충돌 문제. 그걸 어떻게 할 것이 이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불가침 조약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보기에 CBIG의 가장 강력한 게 불가침 조약, 평화협정이거든요. 그럼 이게 종이 위에 협정이 평화를 가져옵니까? 따라서 이게 불가침 조약이 많을수록 전쟁이 더 많이 났다, 역사적으로. 이런 게 협약도 역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조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미북 회담 취소에 반색을 했던 아베가 일본 총리요. 북미 회담 앞두고 또 갑자기 미국을 간답니다. 그 속내를 잠깐 짚어보겠습니다.